3, 4등급이 나온 친구들에게 좀 해주고 싶은 말이 있는데요. 감정이입을 좀 해보겠습니다. 저 같은 케이스처럼 항상 점수가 1등급은 나오다가 갑자기 3, 4등급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먼저 잡지 않으면 어려운 문항을 공부를 한다 하더라도 성적 상승을 바라기는 되게 어려운 일이지 않나? 네,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재학 중인 강민재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양대 의예과 재학 중인 수능 선배 멘토 이건욱이라고 합니다. 한번 과목별로 얘기를 해볼까요? 국어 먼저 저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3월 모의고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작년 11월 선배들의 수능이 끝나고 4개월 동안 달려온 결과를 확인하는 첫 번째 모의고사이자 3학년으로서 맞이하는 첫 이젠 새로워진 난이도의 모의고사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젠 진심으로 모의고사를 봐야지 하는 모의고사였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성적이 많이 마음에 들지 않고 그런다라고 하더라도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위로의 말씀 먼저 건네드리고 싶고요. 국어에서 아마 어려움을 느끼지 않았을까 싶은 포인트는 시간 관리가 첫 번째가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난이도도 고2 모의고사에 비해 많이 올라오기도 하고 정보량도 많고 문학도 다양한 작품들이 나오다 보니까 앞서 2학년 때 하던 모의고사랑은 시간 분배를 좀 달리 해야 되는구나, 느긋하게 읽는 게 아니라 조금은 더 타이트하게 읽어야 되는구나 라는 교훈을 얻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이번 기회에 얻은 그 교훈을 다음 4월, 6월 모의고사에서는 최대한 기억하시면서 더 좋은 성적 받으시기를 응원합니다. 오늘 많이 느꼈습니다. 여러 고3 친구들이 처음으로 이제 치는 모의고사다 보니 이제 시간 분배에 대한 개념도 잘 잡혀지지 않을 수도 있고, 그리고 첫 풀 모의고사를 치는 학생들도 많다 보니 좀 당황하는 포인트들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 권욱 멘토님이랑 저희도 이런 고3 친구들의 그런 마음을 이해해보기 위해서 시간을 한 15분 정도 줄이고 쳐봤는데요. 권욱 멘토님은 이제 잘 선방을 하셨지만 항상 1등급 혹은 못 나오도 2등급을 맞아오던 사람 또한 이제 국어가 이제 시간 문제 관련해서 멘탈이 털리게 되면 언제든 4등급, 3등급의 성적으로 떨어질 수 있다라는 점을 좀 유념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소감을 가지고 있고요. 국어 고3 모의고사 처음 치는 모의고사였기 때문에 어느 정도 느끼는 점이 많으셨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느끼는 포인트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시간적인 측면에서 좀 분배하는 연습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정보량이 많았을 때 그 정보량을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한 연습이 좀 필요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어 3, 4등급이 나온 친구들에게 좀 해주고 싶은 말이 있는데요. 감정이입을 좀 해보겠습니다. 두 가지로 좀 나눠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일단 저 같은 케이스처럼 항상 점수가 1등급은 나오다가 갑자기 3, 4등급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고2 모의고사 때는 고3과 같은 시간 분배에 대한 문제는 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부담감적인 측면에서도 사실 고2 모의고사랑 고3 모의고사랑 좀 차이가 있는 것이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 자신의 점수가 떨어졌다고 해도 자신의 국어 실력이 떨어졌다라고는 생각하지 말아주시고, 조금 더 시험 운영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좀 당황하지 않는 그런 포인트들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한 일주일에 한 번씩 모의고사를 풀이하는 그런 연습도 필요한 것으로 저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원래부터 좀 3, 4등급의 그 등급을 가지고 있었던 친구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인데요. 일단 최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은 독서에서는 지문을 어떻게 읽는지부터 조금 간단하게 생각을 해주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문에서 정보를 어떻게 뽑아내고 그것을 어떻게 구조화시키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정확하게 이해해서 문제에 적용시킬 수 있는지를 좀 공부해주는 것이 중요하고요. 문학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험에서도 드러났듯이 3점짜리 문제에서는 좀 추론을 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3, 4등급 친구들은 이제 추론 문제에서 아직 그런 경험이 많이 없다 보니 많이 틀리는 경우가 존재할 수도 있는데요. 이 추론적인 측면에서 문학의 기출들을 돌려보면서 평가원은 어떻게 이런 추론을 냈는지, 그리고 어떤 함정들을 출제해왔는지를 함께 확인해보는 공부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1, 2등급 친구들에게는 조금 다른 방향성을 제시를 하고 싶습니다. 보통 이제 1, 2등급 친구들은 목표로 하는 학교가 조금 명확하고 내가 어느 정도 성적을 받아야겠다라는 인식이 있어야 한다, 혹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내가 어느 정도의 대학에 어느 과에 들어가고 싶은지 만약 설정이 되지 않으셨다면 지금이라도 찾아보시고 그 대학의 입결은 얼마나 되는지, 내가 어느 정도의 점수를 받아야만 하는지 목표의식을 확실하게 잡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점수까지 내가 지금 얼마나 남았는지, 몇 점을 더 올려야 되는지 확인을 하시고, 어떤 유형, 문학인지 독서인지 선택인지 어느 부분에서 가장 많이 틀렸는지 점검을 하신 이후에
원래는 1대1대1의 비율로 공부를 했다라고 한다면 1대2대1 혹은 1대3대1로 취약했던 부분에 약점을 강화하는 식으로 용모까지는 학습을 하시면서 최대한 목표 점수에 다가가시는 연습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수학은 어떠셨나요? 어떤 걸 조심하면 좋을까요? 수학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 측면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이 어려운 문제가 보였을 때 최대한 단순하게 돌아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14번 같은 경우에 이제 생긴 것만 보고 매우 어렵다라고 판단을 하고 조금 넘어가는 친구들이 있으셨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것들이 조금 단순하게 보다 보면, 그러니까 그 하나로 몰고 생각을 하다 보면 결국에는 좀 그 의미를 캐치할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계산의 꼼꼼함이었습니다. 21번 같은 문제에서 좀 계산을 꼼꼼하게 하고 범위를 제일 꼼꼼하게 체크를 했어야 하나도 빠짐없이 모든 케이스를 캐치하고 정답을 낼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은 이 계산 실수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 저희처럼 시간에 쫓기고 검산도 못한 상태로 내서 계산 실수가 많이 존재하긴 했지만 이게 충분히 고3 친구들에게 많이 드러날 수 있는 현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계산을 처음 할 때 더블 체킹이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 계산 과정을 검토하는 과정도 중요하겠지만, 그리고 꼼꼼하게 하는 과정도 중요하겠지만, 그 이후에 문제를 다 풀고 나서 시간이 혹시라도 남는다면 조금이라도 검산하는 과정을 통해서 저희처럼 이제 개념 문제에서 좀 틀려서 억울한 점수가 나오지는 않기를 기원합니다. 혹시 권은 멘트님은 어떠셨나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을 거의 다 해주신 것 같아서 저는 수능 수학에서 꼭 지켜주셨으면 하는, 이건 알고 공부했으면 하는 점만 하나 짚고 넘어갈게요. 아무래도 고3에 처음 올라온 학생들은 대부분이 수시를 하다가 이제 정시에 발을 처음 들이고 이제 연습을 시작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수학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내신 공부할 때 하던 것처럼 많은 유형의 문제를 풀고 또 연습하고 반복하고 해서 얻는 기능적인 수학이랑은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어려운 문항 14번, 15번, 22번, 30번 등의 문항을 풀 때는 주어진 조건을 해석을 하고 생각을 해서 대략적인 풀이의 틀을 잡아둔 후 그걸 검증하는 과정으로 푸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방향성 인지를 꼭 하시고 앞으로 수능 수학을 공부하실 때는 최대한 기능적이 아닌 사고적인 방식의 수학 풀이를 해야겠다라고 공부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수학 산모를 보면서 되게 많은 당황을 한 친구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국어와 똑같이 3, 4등급 친구들과 1, 2등급 친구들을 나눠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3, 4등급은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까요? 제가 3, 4등급 얘기를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3, 4등급 친구들은 대체로 한 60점에서 70점대 정도의 성적을 받은 친구들, 이번 시험 같은 경우는 좀 어려웠으니까 50점 중반까지도 존재를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수학 시험이 같은 경우에는 많은 학생들이 알고 있지만 어려운 문항, 어려운 번호와 어렵지 않은 번호가 명확합니다. 만약 내가 3, 4등급을 받았다 라고 한다면 어려운 문항은 거의 다 틀렸을 것이고 그 이외에도 맞았어야만 하는데 이 정도는 할 수 있는데 틀린 문항도 분명히 존재를 할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부분을 먼저 잡지 않으면 어려운 문항을 공부를 한다 하더라도 성적 상승을 바라기는 되게 어려운 일이지 않나 여러분도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부분 이번 시험을 통해 약점 파악을 분명하게 하시고 어느 파트, 수원, 수투, 미적 어느 단원을 내가 좀 약한지, 개념에서 헷갈리는지, 문제 풀이가 부족한지 자가진단을 이번 기회에 한 것을 통해서 다음 학습 계획을 설정하시면 보다 정확하고 빠르게 육모까지 성적 상승을 노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1, 2등급 학생들에게는 어떤 조언이 좋을까요? 네, 수학 같은 경우에는 다른 과목들과는 다르게 어느 정도 1, 2등급 학생들은 지금 모든 문제를 좀 풀 수 있는 경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제일 최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은 계산 실수를 줄여나가는 부분입니다. 아무리 수학 실력이 뛰어나서 다른 친구들보다 4점 문제를 더 맞추고 고난이도 문제를 더 맞춘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실력을 너무 자만하고 있다가는 3점짜리 문제들이나 2점짜리 문제들의 개념 문제에서 틀리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연습하는 측면에서도 또 어느 정도 계산의 꼼꼼함을 좀 연습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시험 칠 때도 그 부분에 좀 유의해서 치는 것이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초고난도 문제를 조금 더 다루기 위해서 공부를 해나가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 2등급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보편적으로 단원에 대한 학습, 개념적인 학습은 좀 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추가적으로 점점 더 어려운 30번이 등장할 것이고 점점 더 어려운 22번이 등장할 것입니다. 공통해서 어떤 초고난도 문제들이 나오는지, 어떤 추론 능력을 요구하는지를 여러 가지 엔제를 풀어가면서, 그리고 여러 가지 모의고사를 풀어나가면서 어떻게 운영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스스로 고민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현재 미적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열 단원까지만 나와 있었고 더 어려운
개념 미분, 적분 파트는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1, 2등급이라고 하더라도 미적분에서 미분 그리고 적분 부분이 들어오게 되면 또 등급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아직 다루지 못한 고3 3모의 범위가 아닌 부분도 좀 함께 학습을 하면서 어떤 초고난도 문항이 있는지 어떤 고난도 문항이 있는지 자신에게 부족한 개념은 없는지를 함께 파악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